2025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문제풀이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부터 보도록 하죠. 목적. 자, 공지죠. 알림. 힐탑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지. 자, 뭐에 따르면이죠. 화재 안전 규제에 따르면 필수적입니다. 지키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 모든 복도를요. 프리허브는 무엇이 없느냐. 그래서 무엇이 없는 상태로 어떤 개인적인 소유물이죠. 개인적인 어떤 물건들이 없는 상태로 뭐와 같은 자전거, 뭐 상자들, 그리고 작은 가구들 치워달라는 거겠죠. 안전을 위해서. 자, 그래도 좀 더 보면 복도는 제공합니다. 뭐로서 제공 역할을 하냐면 중요한 대피 통로죠. 대피 경로, 긴급 상황 동안에 그리고 어떤 것이죠? 거기에 남겨진 어떤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길을. 그리고 제기할 수가 있어요. 심각한 안전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하기 위해서 안전을 모든 거주민들의 우리는 요청드립니다. 대디아 사실을. 자, 뒤에 보면은 어느 개인적인 물건들, 놓인 PP자리죠. 복도에 놓인 그런 물건들이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여기 요청드립니다. 대절 뒤에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 슈드 생략 어법 중요하니까 한번 언급했고, 자, 어쨌든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요청드립니다. 월요일까지 4월 14일에. 그래서 정확한 답은 여기까지 해서 나오게 되겠죠? 5번에 복도에 놓인 개인 물품을 치울 것을 요청하려고. 나머지 또 보면, 자, 주목해 주세요. 대디아 사실을. 자, 따르지 않는 거죠. 이것을 어떤 결과를 낳을 거예요? 페널티, 벌금 정도로 하면 되겠다. 벌금의 결과를 낳을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유지해 주는 것에 안전한 환경을. 자, 이렇게 가볍게 18번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나탄의 심경 변화인데, 네이선은 열차에 탑승을 했다. 토요일 저녁에 그가 직역하면은 그의 방향, 길을 만들었을 때, 그가 갔을 때지 뭐. 그의 좌석으로 그는 발견했다. 누군가를 이미 거기에 앉아있는 걸 발견을 했대요. 혼동이 되어서 여기까지 아주 대놓고 나오고 있죠. 자, 보기를 보면 당혹스러운, 무관심한 안 되죠. 희망찬도 안 되고요. ashamed, 약간 수치스러워서 가능하죠,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지루해서.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안심하는 이렇게 나와 있죠. 놀란, 실망한, 그 다음에 어떤 동정이 드는, 그 다음에 흥분된, 이럴 경우는 1번이 답이 되겠죠. 느낌상. 그래도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자, 그의 자리에 세틀링해서 세틀링 한다는 건 정착하는 거죠. 그래서 정착하면서 하지 말고 앉으면서, 자, 그는 렛아웃, 깊은 숨을 내쉬었다. 느끼면서 어떤 긴장을, 그의 어깨에 약간 긴장이, 요게 중요하죠. 완화되는 걸 느끼면서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안심이 되는 1번이 확실하다는 걸 챙기고서 이어서 보면, 자, 혼동돼서 그는 그의 표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의 실수를 깨달았대요. 자, 그거는 일요일을 위한 거였대. 토요일이 아니래요.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서 플러시 그러면은 어떤 홍조, 얼굴에 이렇게 빨간색 띄는 그 홍조라는 단어고, 그다음에 패닉은 뭐 어떤 공포도 있고 약간 당황. 그래서 직역하면 어떤 당황의 홍조가 그의 얼굴에 퍼졌다. 이렇게 하면 직역이 되겠죠. 그래서 그의 얼굴은 당황하여
빨갛게 되었다. 이거는 양념이 되겠죠. 자, 그는 재빨리 다가갔다. 열차 어텐던트는 직원이에요. 거기 참석한 사람. 열차 직원에게. 그리고 상황을 설명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이것을. 네이턴이 물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 저희는 아직 가지고 있는데 이용 가능한 좌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차 승무원이 말했다. 안심시켜주는 그런 미소를 띠고 네이턴은 그의 오래된 티켓을 교환했다. 새 티켓으로 됐죠? 그리고 이게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그리고 그의 걱정은 주어 생략하지 않고 똑같지 않잖아? 그리고 그의 걱정은 여기 분사구문으로 썼죠? 사라졌다. 그의 좌석에 앉아서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뒤에 했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필자의 주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쓰려고 하는 거죠. be inclined to는 뭐 하는 경향이 있다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쓰려는 경향이 있는 많은 시간을 spend 시간 ing 많이 봤죠. 생각하는 데에다가 뭐에 관해서 자 운동선수가 나왔네. 자 여기 잘 봐. 오우는 빚지다예요. 자 운동선수가 빚졌다. 그들에게 누구죠? 팬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팬들에게 빚졌다인데 여기 무엇을 빚졌다가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겉자리로 돼야 되겠죠.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팬들에게 무엇을 빚졌는지 해도 되고 운동선수가 팬들에게 빚진 것 해도 되겠죠. 그러한 것에 관해서 아니 니네 선수들 있잖아. 우리가 팬들로서 엄청나게 응원해주잖아. 니네 우리한테 빚졌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경향이 있는 팬들은 여기 팬으로서 또 있지만 별건 아니고 그런 팬들은 동사 또한 생각해야 한대요. 뭐에 관해서 그에 상응하는 이란 단어죠. 자, 상응하는 의무에 관해서 그 상응하는 의무가 뭐죠? 데디아 꾸며보면 팬들이 가질지도 모르는 의무죠. 뭐로써요? 팬으로써요. 그래서 사실은 눈칫밥이 있으면 여기까지만 봐도 주장하는 게 거듭 나오죠. 팬도 운동선수한테 야 니네 우리 팬한테 고마워해 이런 거잖아. 그에 맞춰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팬도 뭐 해야 돼? 팬으로서 가져야 하는 어떤 그에 상응하는 의무감이 있다는 거잖아. 됐어? 그게 보기를 보면 3번에 보이죠. 팬은 선수에게 요구하는 만큼 자신의 의무도 고민해야 한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나머지 쭉 또 편안한 마음으로 보면 자,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뭐에 관해서 자, 그들이 entitled to 그러면 뭐 할 자격이 있다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격이 있는 것, 받을 자격이 있는 것에 관해서 오로지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receive까지 한 거죠. 그들의 친구로부터요. 뭐 없어요? 뭐 없이? 주는 것 없어요. 주는 것 없이. 어떤 한순간의 생각도 주는 것 없이요. 뭐의 생각이냐면 그들이 빚지는 것의 생각이죠. 누구에게? 그들의 친구에게죠. 그쵸? 그러한 사람은 주어, 이다 동사. 꽤 멀죠? 잘 챙기세요. 그러한 사람은 뭐다 이렇게 하고서 여기 그냥 삽입 들어갔는데 자, put it 그러면은 to put it 말하자면 이란 표현이고 mildly 들어가서 부드럽게 말하자면 그런 사람은 뭐다? 매우 좋은 친구는 아니다 라고 해서 이 팬과 운동선수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자기는 뭐 주지도 않고 받기만 원하는 그런 사람들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유사하게 팬들은 다시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왔죠.
오로지 생각하는 팬들이죠. 무엇에 관해 운동선수가 그들에게 빚진 것, 이렇게 계속 이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선수들이 팬들에게 빚진 것에 관해 오로지 생각하는 팬들. 뭐 없이, 생각하는 것 없이, 자, 뭐에 관해서 그들, 누구예요, 이거? 네, 팬들이죠. 팬들이 빚진 것에 관해서, 누구에게 빚진 거죠? 운동선수에게. 그러한 팬들은 주어, 여기 동사 또 뭘죠? 네, 실패했다, 뭐 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취하는 걸 못했어요. 뭘 취하지 못했냐면은 팬과 운동선수의 관계를 그렇게나 올대, 그렇게나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걸 실패한 거죠. 자, 그러면서 거의 모든 다른 그런 영역에서처럼 인간의 삶에 무엇이든지 특별한 원리까지 나왔는데, 자, 여기는 뒤로 묶어야겠죠? 뒤로 보내보면, 팬들은 가질지도 모른다. 여기 목적어가 와레벌 덩어리로 갔죠? 자, 그래서 팬들이 무슨 특별한 권리를 가지더라도, 이 정도로 해주면 되겠죠? 그 권리는 이렇게 해서 뭐다? 제한된다는 거죠. 자, 뭐에 의해서 제한되냐면 그에 상응하는 그러한 일련의 의무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권리도 갖지만 의무도 있다. 그리고 팬들은 절대 생각하지 않는 팬들은 뭐에 관해 팬들이 어떻게 더 나은 팬이 될 수 있는지, 심지어는 그들이 뭐 할 때 자신 있게 말할 때, 입장을 밝힐 때, 의견을 말할 때, 그들이 자신있게 의견을 심지어 말할 때에도, 뭐에 관해서 운동선수가 팬들에게 무엇을 빚졌는지에 관해서, 그렇더라도, 자, 요게, 자, 이 부분도 동사를 주어와 좀 멀리 썼죠? 요 후부터 여기까지는 펜스를 꾸미는 거였죠? 자, 그러한 팬들은 거의 뭐 하지 않는다? 여기 직역하면은 채우고 있지 않다. 그들의 엔드는 목적이라고 하자. 뭐의 목적이냐면 발게인이란 단어가 원래는 뭐 싼 물건 또는 합의, 협상 이런 단어거든. 여기서는 협상 정도, 합의 정도로 보자. 합의의 어떤 그들의 그런 목표, 그것을 거의 채우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냥 예쁘게 양념치면은 그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글이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지문 21번이 나왔는데, 경사면 위에 공을 유지하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 보죠. 처음부터 잘 읽어가야 돼. 생태계, 얘는 뭐 상태 정도로 해야겠다. 생태계 상태에 대한 개념이죠. 친숙해야 하죠. 누군가에게, 뭐가 있는, 가정, 채소 정원이니까 텃밭 정도로 할까요? 가정 텃밭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친숙하죠. 그쵸? 자, 정원은요, 근데 작은 생태계잖아요. 데디아인 꾸며보면, 재배하는 사람이 시도하죠. 유지하려고요. 어떤 상태로? 특정한 상태로요. 그죠? 즉, 최대화죠. 어떤 과일, 그리고 야채의 최대화죠. 그 생산의 최대화. 자, 이러한 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배자는 거의 항상 인터베이닝 하고 있죠. 개입하고 있는 거죠. 뭐에 개입하고 있냐면 생태계의 어떤 역학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그것들, 자, 뒤에 볼까요? 제거합니다. 이거는 재배자를 받을 수밖에 없죠. 재배자가 뭘 제거하냐면 원치 않은 식물들, 잡초들이죠. 걔네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그리고 아마도 뿌릴지도 모르죠. 뿌려요. 뭘 뿌리죠? 살충제를 뿌립니다. 그리고 또 펜스를 치죠. 어디다가 치냐면은 그 부분에다가 받치죠, 이거.
어떤 해충을 막기 위해서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키우는 그 채소들을 소비하는 것으로부터요. 됐죠? 자, 그 다음 읽어가면, 자, 그래서 채소의 성장을 최대화하는 거죠. 이 최대화하는 것이 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도랄까요? 네. 자, 내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어디에, 뭐에 있어서는, 생태계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재배자는요, 자, 사실상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공을 갖다가 갖고 있는 거예요. 경사면 위에다가 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공을 갖다가 놓으면 그냥 쭉 내려가겠죠. 결국 재배하는 사람이 지금 개입을 해서 어거지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텃밭이라는 이 환경은. 됐죠? 그래서 뒤에도 한번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 재배자가 개입하는 걸 멈춰요. 오케이? 결국은 여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근데 개입하는 걸 멈추면, 심지어는 하루 동안요. 그러면 생태계인데요. 그 땅의 그 작은 그 텃밭 부분이죠. 자연스럽게 뭐 할 거예요? 바뀌기 시작할 거죠. 여기 재밌죠? 더 안정적인 상태로요. 왜냐면은 지금 사실상 텃밭은 뭐예요?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태계에 있어서는요. 왜냐면 인간이 개입해서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그건 생태계가 아니라는 거죠. 생태계라는 거는 안정적인 상태. 인간이 개입해서 불안정한 상태. 그죠? 근데 인간 개입을 안 해? 그럼 더 안정적인 상태. 따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채소는 여전히 성장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때요? 이 산출량이죠. 생산량은 거의 확실히 더 낮을 거죠. 왜 그러냐면 다른 식물들이요. 크라우드 아웃 할 거거든요. 크라우드가 이게 군중이라는 명사잖아. 동사로는 이렇게 해서 자, 군중이 막 많아지니까 밖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거기 채소들을 밀어낼 거다 정도로 하면 돼요. 그리고 야생 동물이겠죠? 섭취하죠, 막. 그 생산물들을요. 자, 결국은 여기에 빈칸은 어떤 게 들어가야 돼요? 개입하는 거죠. 개입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걸 생각하면서 보기를 보면, 자, 정원의 환경을 개선하는 거죠. 인간 개입 없이, 인간 개입이 있다고요. 됐죠? 그 다음 생태계를 바꾸는 건데, 정원의 생태계를 그 안정성을 최대화하려고, 안정성 최대 아니죠. 지금 안정적인 상태 아니라겠죠, 오히려. 자, 그러면서 균형을 잡는 건데, 증가된 그러한 식물의 다양성. 지금 식물의 다양성의 균형을 잡는 얘기가 아니죠. 생태계 안정성이 있는 이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 불안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죠? 높은 채소의 그런 생산량, 산출량, 일들을 위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게 개입하고 있는 내용이었죠. 마지막 5번 보면은 조화로운 성장, 야생에서의 조화로운 식물의 성장 촉진 아니죠. 네. 보기 자체가 조금 영어 보기고 이 내용 자체 Keeping the ball on a slope 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읽을만 한데 여기 since부터가 요 마지막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22번 요지 보도록 할게요. 약속은 접착제래야. 함께 잡아주는, 결속하는 거죠. 결속하는. 자, 아주 특징적으로 인간의 형태죠. 인간의 형태를 묶어주는 거죠. 어떤 삶의, 사회적인 어떤 생활의 인간적 형태. 즉, 뭐예요? 약속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약속은 만든데요. 개개인들의 행동을요. 예측할 수 있도록 한대요. 뭐에 직면해서요? 동요라고 주석 준 단어인데 이게 원래
금리 변동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금리 변동에 많이 쓰는 단어인데 막 변동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동요 여기서는 자, 그 개인의 어떤 바램 그리고 어떤 관심에 있어서의 어떤 동요에 직면해서 즉 상황에서 행동을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어 준답니다. 약속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로 인해 뭐예요? 용이하게 하죠. 계획을요. 그리고 조화를요. 뭐에 공동의 행동에 포함하는 다양한 여러 주체들을 포함하는 그런 공동의 행동의 어떤 계획 그리고 어떤 조화 이거를 용이하게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뭐가 보이셔야 돼요? 아, 약속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하구나.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가보면 그러므로 여기 보자. 자, 어떤 사회적인 그런 대상이에요. 그리고 제도적. 직업이나 뭐 돈, 정부, 그리고 과학적인 협업, 뭐 이런 결혼과 같은 어떤 사회적인 대상, 제도들이 있죠. 자, 걔네가 뭐에 달려있다? 그것들의 어떤 기원, 즉 시작이죠. 그리고 안정성을 위해서는 뭐에 달려있다? depend upon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바로 뭐예요? 약속의 신뢰성에 달려있다. 결국은 여기도 약속이 중요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보기를 보면 그래서 약속에 대한 신뢰가 사회체계를 형성하고 지탱한다라는 정답이 보여야 되겠죠. 나머지 부분 또 읽어보면 자, 추가로 약속은 만든데요. 사람들이 기꺼이 수행하도록 행동을요. 그 행동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을 행동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그렇지 약속 안 하면 안 하는데 약속을 통해서 하게끔 또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택시 운전수가 그의 고객을 태우죠. 그리고 그 고객들을 날라줘요. 운송해요. 어디다가 날라주냐면 그들의 원하는 목적지에다가요. 왜 그렇게 하죠? 그들이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약속하다라고 해야겠죠? 뭐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전치사입니다. 그에게, 택시기사님에게 지불하는 것에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나중에요. 그 태워다 준 서비스에 대해서요. 자, 그리고 건설 노동자는 이거는 뭐 성별 때문에, 남녀 차별 그런 것 때문에 건설 노동자지만 여자도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쓴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건설 노동자는 그녀의 일을 수행합니다. 매일 수행해요. 뭐 때문이냐면 그녀의 그 고용주죠. 사장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할 만한 약속을요. 돈을 그녀에게 주겠다고 월말에 월급 주죠. 자, 그래서 실제로 택시 운전수 그리고 건설 노동자들은 기꺼이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돈을요. 뭐로써 받냐면은 지불, 즉 보수로서 돈을 기꺼이 받습니다. 오직 뭐 때문에 그러죠? 바로 다른 어떤 주체죠. 다른 주체인데 다른 주체의 네트워크가 이거는 뭐 눈에 띄게니까 특히나 은행이죠, 은행. 우리나라는 뭐 한국은행. 이런 데가 약속을 또 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뭐에 약속을 했냐면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약속을 했대요. 뭐 하려고? 유지하려고. 뭐를 유지해야 돼? 얘네는 통화죠, 통화. 우리나라는 원, 미국은 달러. 그리고 문제에 있는 해당 통화. 이렇게 해서 in question은 해당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그러므로 사회적인 어떤 대상, 기관, 제도. 자, 뭐 결혼, 직업, 돈, 정부, 여기 뭐 은행도 들어갔고 과학적인 협업까지, 결혼까지. 그런 거는 그들의 시작과 안정성이 뭐에 달려있다? 바로 약속의 신뢰성에 달려있다. 이렇게 다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주제 보도록 할게요. 만약 뇌가 이미 저장을 했다면 누군가의 얼굴과 이름을요. 왜 우리는 여전히
end up ing죠. 결국 뭐 하다. 여전히 결국에는 기억해내는가 하나를, 그리고 다른 건 그렇지 못하는가, 기억해내지 못하는가 이거죠.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뇌가요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래요. 투타열 그러면은 2단계 정도로 해석하고 2단계의 기억 시스템에 뭔가를 가지고 있대요. 작동하는. 자, 뭐에 관해죠? when it comes to는. 이거는 기억해내는 거죠. 기억해내는 것에 관해서. 기억을. 그래서 밑에 꺼내다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여기 기억이 있으니까 기억을 꺼내는 것에 관해서. 네. 그리고 이러한 것은요, 상승을 준다는, 뭐에 상승을 준다는 건 뭐를 유발한다예요. 흔하지만은 짜증나는 그러한 감각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인지하는 거죠. 하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또는 왜, 또는 그들의 이름이 뭔지 이런 걸 기억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발생한데요. 뭐 때문에 발생하냐면 뇌가 구별하기 때문에 발생을 한답니다. 친숙함과 회상 사이를. 그래서 이 글은 여기까지 보면은 주제가 나오죠. 결국 뇌가 친숙함과 회상 사이를 구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뭐는 기억하고 뭐는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보기들을 보면 세부적인 내용을 회상하는 과정, 네, 부분적인 기억에서 이 얘기 아니고, 그다음 감정적인 반응의 영향력, 어떤 기억의 그 회상의 패턴에 끼치는 아니고, 그다음에 기억 손실에 대한 위험, 뭐에 관한 얼굴과 이름 인식에 관한 아니고, 그다음 관리하는 방법, 어려움을 얼굴과 이름을 인지하는 어려움을 관리하는 방법 얘기도 아니죠. 그다음 회상과 친숙함 사이의 구별, 기억 시스템 내에 있는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읽어보면 명확하기 위해서 친숙함 또는 인식이죠. 이거는 어떤 때이다, 당신이 마주할 때이다, 누군가 또는 뭔가를, 그리고 당신은 안다, 당신이 해본 적이 있다, 전에 그래 본 적이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그 이상으로는 너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네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거는 이 사람 또는 이것이 이미 너의 기억에 있다라는 거다. 그래서 회상은 당신이 접근할 수 있는 때이다. 원래의 기억에, 그 원래의 기억은 뭐에 관한 거냐면 어떻게, 그리고 왜 네가 이 사람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그 원래 기억에 접근할 수 있는 게 회상이고, 인식은 그저 플래그는 깃발이죠. 깃발을 올리는 거는 뭔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표시하는 거다, 그죠? 어떤 사실을, 기억이 그냥 존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다, 표시하는 거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24번 제목 보도록 할게요. 자, 뭐 그것들인데 여기 시트콤이 보이네. 시트콤의 시작 이후로 1950년대 초에 미국의 TV 시트콤들은 차트 해왔다 정도로, 차트는 뭐 알죠? 차트 보여줘 왔다 정도로 하면 되겠다. 많은 사회적인 갈등을 보여줘 왔대요. 미국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뭐 시민권, 여성의 권리, 가정, 그리고 직장에서, 또 아이들의 권리, 또 이민도 많이 갔죠. 이민, 그리고 다문화주의죠. 자, 뭐뿐만 아니라 이볼빙 그러면은 어떤 개념들, 가족의 어떤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을 뿐만 아니라 이볼빙은 뭐 발전하는 정도로, 진화하는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단지 시트콤이라고 해서 가족의 문제만, 가족의 어떤 개념만 다룬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시트콤이 이렇게 사회적인 부분, 갈등들을 많이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요 부분이 보이네요.
이러한 방식으로 시트콤의 그런 유머죠. 유머가 역할을 했는데 뭐로서 역할을 했냐면 비용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역할을 했대요. 장려하는, 뭘 장려하냐면 바로 수용성이죠. 받아들임. 뭐를요? 더 다원적인, 이 단어가 좀 어렵죠. 주석을 줬어도. 그래서 뭔가에 어떤 근원이 많은 거죠. 지금 뭐 다양하죠. 이런 느낌. 그래서 다원적이고, 그 다음에 인내하는, 즉 수용적인 그런 사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장려하는 비효율적인 수단으로서 역할을 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면, 자, 왜 세트컴은 비난하느냐? 이런 진보적인 성향 아이디어를, 뭐 중간에 여기 진보적인이 나오겠죠? 이런 얘기 아니죠. 다음 수용성인데, 유머의 수용성인데, 다문화 사회에서의 유머의 수용성, 이걸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냥 다문화 사회는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이슈라고 할게요. 이슈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꼭 여기 한정지어서 다문화 사회에서의 그런 유머의 수용성, 이 얘기는 아니죠. 좀 좁죠, 얘는. 다음 미국의 시트콤의 어떤 감소죠. 사회적 변화와 함께. 이거 아니고. 다음 생산 비용인데 왜 TV 광고가 필요하냐, 말도 안 되고. 다음 시트콤에서의 유머가 도와준대야 어떤 진보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수용성이 진보적 가치가 되겠죠. 진보적 가치의 수용성을 도와준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도 보면, 자, 각각의 이러한 쟁점들이라고 하자. 자, 다뤄져 왔대요. 유머를 통해서요. 어떤 방식으로? 데디아인 방식인데, 도와온 방식이야. 만드는 걸. 더 진보적인 가치를요. 더 수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이전보다도야. 자주 한 등장인물이 나오겠죠. 자주 누군가냐면은, 마크드 된다는 거는 특징이 지어진다는 거죠. 아주 편견이 심한 사람으로 특징 지어지는 그 누군가인데요. 이 등장인물이 저항했대요. 하나 또는 더 많은 이러한 발달을요. 이러한 어떤 진보적인 성향이겠죠. 자, 그리고요, 나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보이는 걸로 만들어졌대요. 어떻게? 이상한, 어리석은 걸로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답니다. 야, 너 어떻게 아직도 뭐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그렇게 가질 수가 있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욕먹었겠죠. 자, 그들은 이제 제거가 되었죠. 배제되었다는 겁니다. 잘라진 거니까. 자, A 또는 B. 자, 그들을 자신의 그런 어리석음을 통해서, 자, 또는 또 뭐예요? 요 둘 다를 통해서. 또 여기 뭐 짧은 비난도 나오죠. 타인으로부터의 짧은 비난. 또는 그 둘 다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트콤의 유머가 역할을 했습니다. 비용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9번 어법 문제니까 어법을 먼저 보면 주어가 동사한다 대보이고 접속사죠. 완전한 거.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 보이죠? 가능하고. 그 다음 여기 플레이볼은 어시스트 한다, 맛이 도와준다 라고 하고 있네. 뒤에 무엇이 없어서 틀려 보이지만 뭐와 함께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긴가민가 할 때는 일단 넘어가고 3번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자, this can be understood 주어 동사 덩어리 됐죠? 그런 다음에 접속사가 없죠. 그러니 다시 주어 쓰려면 관계대명사 가능합니다. 네. 자, 그 다음 according to this conventional wisdom 끊고 그 다음에 주어 ceremonies and rituals만 봐도 주어가 복수인데 쭉 가서 주어 여기까지 주어죠. 그리고 동사 나와야 될 자리에 does가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단수 쓰면 안 되고 복수로 써야겠죠. 자, 이렇게 바꿔주고 뭐 얘는 굳이 볼 것 같고, 자, 해석 가보자. 자, 이게 두드러짐, 저명함 이런 단어잖아.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측면, 차원의 어떤 두드러짐, 이 음식, 글쓰기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부각되는 것은 시사할지도 모르는데 데디아를 보자. 음식의 맛이 있잖아.
취하고 있네. 뒷자리를 취하고 있다는 거는 이쁘게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음식 맛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 자, 나는 생각하는데 데리아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대요. 맛을. 뭐로 보냐면은 부차적인 중요성으로 본대요. 됐죠? 사회적인 그런 상황에서, 사교적인 상황에서도 더 낫다. 근데 그 상황은 음식이 제공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갔을 때 먹으러 가는 게 아니죠. 그죠? 먹으러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맛이 부차적인 중요성을 띈다. 자, 비록 우리의 사교적인 모임이 이제 음식 주변에 모이더라도 어려운 단어예요. 자, 그렇더라도 이러한 모임의 의미가 있잖아요. 보이진 않죠. 맛에 달려있는 걸로 보이진 않죠. 맛은요, 도움이 된다고요. 뭐와 함께 도움이 되냐면은 어떤 좁은 목적이죠. 배를 채우는 그런 좁은 목적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요, 일단 그것이 달성이 되잖아요. 일단 배를 좀 채웠잖아요. 그러면 그건 뭘 제공해줘요? 배경을 제공해주는 거죠. 이 음식들이죠. 맛은. 뭐를 위한 뒤에 사회적인 역학, 사교적인 역학이 무엇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모임을 사회적인 그런 역학이 특징으로 하는 무엇이든지에 대한 그런 배경이죠. 그러니까 그 모임이 무엇을 목적으로 한 모임이냐, 특징이 무엇이든 간 그것을 위한 배경을 제공해 준다고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 즉 이러한 사회적인 역학 관계가 이해가 될 수가 있죠. 독립적으로요. 따로 음식의 맛과는요. 이 제공되는 그러면서 그리고 연결어 정도 넣어주고 그리고 그 음식의 맛의 감상이죠. 음식의 맛의 감상은 그래서 접속사 없이 관계대명사 자리 이해가 되는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걸로 이해가 되죠. 이러한 기존의 어떤 지혜, 즉 통념이죠. 이러한 기존의 어떤 생각에 따르면 예식 그리고 의식, 음식주의에 또 사회적인 어떤 행사들, 음식을 제공하는 그것의 의미와 함께 이런 것들은 뭡니다? 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에 의해 제공되는 감각의 질에 달려있지는 않죠. 자, 그래서 집중하는 건데 과도하게 집중하는 거죠. 맛에 그거는 놓치는 겁니다. 더 큰 중요성을 놓치는 거죠. 이러한 사회적인 관계.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어휘 보도록 할게요. 자, 이유가 있대요. 어떤 이유냐면 과학이 완전히 신뢰되지 않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냐면 건강한 회의주의자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한 이유가 있대요. 자, 뭐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어떤 기준 그 다음에 어떤 객관성에 대한 주장이니까 요구죠. 그리고 동료들, 과학자 동료들이겠죠. 그러한 검토 과정,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수행이야 편견이 있을 수가 있답니다. 자, 그 이유가 모든 전문가들은 똑같지가 않대요. 그리고 또한 뭐도 그렇지 않대요. 도치죠. 노월, 도치. 그 전문가들이 일단은 제출하지 않는데요. 그들의 어떤 작업이니까 논문 정도라고 할까요? 연구라고 해도 되고. 근데 뭐로? 같은 주석준 단어인데 심층조사. 똑같은 심층조사로 그들의 이런 연구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구가 같은 심층조사를 따르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역을 해놨더라고. 자, 아는 거죠. 자금의 그런 출처죠. 자금의 원천을 아는 거. 모든 일에는 돈이 필요해요.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자금의 그런 출처를 아는 게 중요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과학적인 주장을 말이지. 자, 그 사례가 나옵니다.
자, 하버드의 연구자들이었는데 주장을 했던 1960년대 후반에 뭐에 관한 거냐면 문제에 관한 건데 어떤 식이성, 먹는 그런 지방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건데 자, 이끌면서 그 나라를 어디에서 벗어나도록 떨어지도록 이끌면서요. 인지하는 것에서 그 나라 전체가 설탕을 인지하는 것에서 이제 멀어지도록 이끌면서요. 뭐로써요? 주요 원인들 중 하나로써요. 건강 문제의 주요 원인들 중 하나로서 이 설탕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했대요? away, 멀어지도록 그 나라 전체를 이끌면서요. 그렇게 주장했던 이 하버드의 연구자들은 동사자리죠. 자금을 지원받았대요, 부분적으로. 설탕 산업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설탕 나쁘다고 하면은 설탕 산업이 위험해지죠. 근데 설탕 산업한테 돈 받았으니까, 자금 받았으니까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주겠죠. 자, 저자들인데요. 그 저자들이 드러내지 않은 거죠. 그들의 자금 원천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어디다가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의학 잡지겠죠. 그리고 그 잡지에서는요, 그 저자들의 영향력 있는 그런 논문, 글들이 등장을 했겠죠. 설탕 괜찮아? 아니, 설탕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들의 그런 논문은 만들었죠. 세대를 만들었는데 변화의 세대를 만들었죠. 뭐에 있어서? 식습관에 있어서, 먹는 패턴에 있어서. 보이는 건데 뭐로 보이는 거죠? 가지는 거, 여기 have discouraged 됐네. 자, 여기에서 이상하죠? 더 높은 설탕의 사용을, 낙담시키면 안 되겠죠? 조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를 have pp로 해서 fostered로 바꿔주면은 적합한 어휘가 되겠죠. 그래서 더 높은 설탕의 사용을 조장한 걸로 보이는 그런 세대죠. 그러한 세대를 만들었죠. 자, 지금은 근데 널리 뭐 됐어요? 뭐와 뭐로서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거죠. 분사구문으로 썼죠, 해도. 자, 원천으로서. 자, 뭐의 원천이냐면, 증가에, 비만과 당뇨병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만성질환인데, 증가의 원천으로서 그렇게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거죠. 자, 그런데 또한 뭐죠? 하지만 또한 이끌었죠. 이끄는데 더 추가의 그런 안전장치를 이끌었어요. 뭐예요? 과학적인 과정에 있어서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 뒤쪽으로 보면, 이러한, 자금의 어떤 그 공개죠. 디스클로저 그러면은 자금 출처의 공개. 비록 50년 전에는 요구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이후로 뭐예요? 만들어져 왔죠. 얘는 의무적인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빈칸 31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대중음악의 폭발이죠. 20세기의 후반에 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건 유통이죠. 유통하고 그리고 배급하는 거죠. 보급하는 거죠. 음악의 창의적인 어떤 산업에 의해서 얘는 촉진시켰대요. 프로펠 됐대요. 빈칸에 대한 새로운 이해죠. 음악과 관련된 빈칸의 새로운 이해를 촉진시켰답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데 계속 읽어야겠죠? 자, 갑자기 1950년대에 누구나 숟가락을 집어들고 후라이팬 집어들고 그리고 중고 기타 집어들고 밴드 시작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끌었대요. 뭘 이끌었냐면 특정한 장르인데 스캐폴과 같은 장르죠. 음악의 장르겠죠. 자, 또한 뭐를 이끌었대요? 더 일반적으로는 반영했대요. 훨씬 더 여유롭고 그 다음에 포용적인 태도를 보여줬답니다.
음악을 만드는 것에. 자, 여기까지 보면은 답이 보여야 되겠죠?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빈칸은 접근성, 책임감, 교환, 보존, 수익성. 정답은 접근성이죠. 누구나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답 찾고요. 뒤에 이어보면 자, 평범한 사람들이 항상 노래 불렀고 음악을 만들어 왔지만 대중음악 운동이죠. 이끌어졌대요. 어떤 정신으로? 반항의 정신, 또 자유의 정신. 이때 이제 막 저항 같은 거 많이 했거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접근은 펑크 운동을 이끌었대요. 펑크 음악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음악가들, 이 펑크의 운동의 음악가들은 심지어 만들었거든요. 뭘 만들었냐면 어떠한 상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의 음악이 의미상조로 가야죠. 그들의 음악이 자 뭐인 상태로 만들었죠? 전문성이 높지 않은 걸로. 오케이? 주석준 단어죠.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러한 상태로 만들었대요. 모두에게. 1970년대에. 자, 그래서 무리들인데 완전히 배제가 되었던 무리들이에요. 음악에서. 그런 사람들이 만끽을 했답니다. 기회를, 음악을 만들어내는 기회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뭘 이끌었어요? 어떤 참신함, 새로운 감각, 참신함과 어떤 힘이죠. 이거는 힘, 권한을 부여받은 거니까 약간 뭐 자율성 정도로. 자, 안팎으로 음악의 영역 안팎으로 참신함과 자율성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뭐 비교적 가볍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32번 보도록 할게요. 좀 길죠. 어렵기도 하고. 자, 위대한 과학자가 거의 한 번 히트친 경이로움을 주는 자는 아니다. 그래서 반짝거리는 그런 놀라운 자, 스타는 아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뉴턴이 아주 주요 사례이다. 자, 뭐 뉴턴의 그런 역학이죠. 역학을 넘어서 그는 개발했다. 중력이론, 미적분학, 운동의 법칙, 그리고 뭐 최적화 이런 것 등을 이제 개발을 했죠. 실제로 잘 알려진 과학자들은 자주 어디에 관여해 있다. 다양한 발견이죠. 다재다능해요. 자, 현상이죠. 잠재적으로 설명이 되는 현상입니다. 매튜 이펙트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기의 성공은 제공할지 모르는데 과학자의 어떤 정당성을 제공해 줄지 모르죠. 그러니까 처음에 성공했으니까 네가 또 성공해? 오케이. 맞아. 그 다음 뭐 동료의 어떤 인식을 향상시키죠. 동료들이 와, 너 성공했구나 이런 거. 또 지식을 제공해 주죠. 어떻게 이렇게 득점 낸 거죠. 그래서 성과를 내고 따냈는지 승리했는지에 대한 지식도 제공해 주죠. 그 다음 사회적 지위도 높여주죠. 그리고 자원을 끌어들이죠. 뭐 자원 같은 경우는 물질적 자원이죠. 그리고 양질의 그런 동료, 협업자들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러한 것들이 성과를 내죠. 이러한 성과가 이게 보상 성과죠. 이러한 보상이 더 나아가서 분사구문이죠. 이거 주어 생략하지 않은 접속사 여기 생략되어 있죠. 자, 다시 각각의 이러한 보상이 더 나아가서 높여주는 거죠. 그녀, 뭐 그 과학자죠. 그녀의 어떤 가능성이죠. 또 다른 어떤 승리를 거두는 가능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왔는데 그러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더 매튜 이펙트를 설명해 준 거죠. 그래서 한번 성공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것들이 많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성공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매튜 이펙트인데 그러나 뒤에 보자. 매력적인 대안적 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위대한 과학자들은
다양한 히트를 가진대요. 즉 다양한 성공을 한대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공을 하는데 뭐에 있어서? 그들의 과학적인 어떤 노력에 있어서요. 단순히 뭐 때문이죠? 그들이 예외적으로 엄청나게 재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중요하죠? 자, 그러므로 미래의 성공은 다시 어디로 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로 가요? 과거에, 더 이전에 성공을 가져본 적이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로 가죠. 뭐 때문이 아니에요? 제공되는 이점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이전의 성공에 의해서 제공되는 이점들. 이게 바로 더 매튜 이펙트였죠. 이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대요? 초기의 성공은 빈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여기죠. 그들이 예외적으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찾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왔죠? 자, 그래서 보기를 보면 떨어질 수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지속적인 노력으로부터. 엄청난 노력 아니죠. 그 다음에 뭐에서 기인한 거다. 즉 앞에 원인이 요 to 뒤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서 기인했다. 재능 있는 동료들에 의해서 기인했다. 동료들이 재능이 있어서 아니고. 그 다음 재정적인 자원에 의존했다. 아니죠. 그 다음 사회적인 어떤 인지에 의해서 추진되었다도 아니죠. 요거죠. 인디케이티브는 나타내는 이죠. 자, 감춰진 재능을 보여준 거였다. 이렇게 챙기면 되겠죠. 나머지 보면 매튜 이펙트는 요거 상정한다. 대디아 사실인데 성공 단독으로 증가시킨다? 미래의 성공의 가능성을 그렇게 하면서 요거를 매튜 이펙트가 상정한 거죠. 근데 의문을 그리고 제기한다. 자, 지위가 나타내는가? 결과를 이 사람이 성공해서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것들이 또는 그게 그저 반영하는가? 깔려있는 재능 또는 자질을 후자 쪽으로 간 거죠. 다시 말해 정말로 매튜 효과가 있기는 한 건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33번 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32번보다는 좀 부담은 덜해 보이죠? 자,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뭔가를 말했다라는 걸 실수로 그리고 우리가 멈추죠. 그리고 돌아가죠. 그걸 바로 잡으려고. 그럴 때 우리는 제스처, 손짓하는 걸 멈춘대요. 몇백 밀리 세컨드 전에, 엄청 전에. 우리가 말하는 걸 멈추기 엄청나게 오래 전에. 자, 그러한 순서가 시사한데요. 보여준대. 놀라운 개념을, 데디아인 놀라운 개념 꾸며보면 우리의 손이 안 돼요. 강조해놨죠? 손이 알 수는 없지만 손이 먼저 안 돼요. 무엇을 우리가 말할 건지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이 알기 전에 됐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자주 사실이라고 합니다. 뒤에 이어서 보면 자, 손짓은 정신적으로 프라임할 수 있다는 거는 준비시킨다 정도로 하자. 단어를 준비시킬 수가 있대요. 그래서 올바른 용어가 오죠. 우리의 입술에. 자, 사람들이 막아질 때, 못하게 될 때죠. 손짓하는 것으로부터. 그럼 사람들은 덜 유창하게 말한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이 멈추게 된대요. 홀팅 그러면 중단되는. 뭐 때문에? 그들의 손이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에게 무엇을? 사람들에게 다음 말을, 그리고 다음 말을. 자, 그래서 손짓할 수 없게 되는 거는요, 다른 주석 준 단어인데 해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 손짓 없이 뭐하는? 도와주는 거죠. 우리의 정신적인 과정을 이렇게 따라서 도와주는 손짓이 없이요. 우리는 덜 유용한 정보를 기억을 하고요. 우리는 문제를 덜 잘 해결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덜 설명할 수가 있답니다. 우리의 사고를.
자, far from 잘 알아야 되고요. 뭐와는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뭐와는 별개로. tag along 그러면은 그냥 따라가다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것과는 별개로. 뭐로써? 말에 그냥 어설픈 클럼지 이렇게 어설픈 동반자로서 따라가는 것과는 별개로 제스처는 말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거죠. 자, 보기 보면은 방해한대요. 우리의 설명, 이야기의 리듬을 방해한다 아니고 그 다음 우리의 사고에 이끄는 가장자리죠. 엣지가 가장자리. 그러니까 뭐야? 맨 앞자리죠. 그래서 선도하는 역할, 맨 앞자리를 나타낸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다른 거 보면 자, 우리의 말, 그 사고 후에를 생각 후에 우리의 말의 그 생각 후, 그 사고 후에를 드러낸다 아니죠. 그 다음 우리의 말에 깊이 내려앉은 자리 잡은 의도를 감춘다도 아니고요. 그 다음 우리의 인지적인 기능을 독립적으로 요것과는 인지적 기능과는 별도로 운영이 된다도 아니게 되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대망의 34번을 보도록 할게요. 가장 어려웠고 역대급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자, 보자. 차이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미래의 사이에 또 일어난 일, 과거죠. 그리고 다가올 것, 미래죠. 그 사이에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디아 사실이 제시가 될 수 있다. 대디아 봐야지. 자, 우리의 그 과거에 대한 감각이 항상 영향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자, 과거를 바라보는 그런 시점이겠죠? 뭐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관점에 의해서. 상당히 독특한 소재 중에 하나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과거를 배우는 게 과거에 어떤 좋았던 점은 우리가 본받아서 앞으로 미래에 잘 살아가도록 또는 과거의 어떤 시행착오들은 또 이제 또 개선하여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얘는 거꾸로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에 영향을 끼친대요? 바로 과거에 대한 우리의 감각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얘는 과거, 미래가 아니라 미래, 과거의 방향으로 글을 읽어가면 됩니다. 알았죠? 자, 혁명가들인데 항상 바라봤대요. 과거를요. 어떤 프레임은 구성하는 거죠. 구성하기 위해서요. 어떤 그들의 미래의 대의명분이란 단어죠. 대의명분을 위해서, 대의명분을 구성하기 위해서. 충분히 입증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떤 사례들에 의해서 민족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요거의 사례에 의해서 충분히 입증이 된 것처럼 이렇게 혁명가들은 그랬대요. 과거에 이러이러했으니 거기서 미래의 대의를 찾는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 문장 보면 자, 미래는 자주 보여져 왔대요. 다양하게. 자,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어떤 회복. 자, 우리 과거에 어떤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시대를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하자, 이런 거. 자, 복제로서, 설립된 것의 복제로서, 설립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자리가 잡힌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모델로서, 뭐에 의해 후세에 전해진 모델로서, 영웅의 시대에 의해서, 오래전 지나간. 자, 그래서 여기 혁명가들이나 여기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과거의 영광이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얘기를 했죠. 첫 문장에서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뒤에 보세요.
역사의 기술이, 역사를 쓰는 거죠. 뭐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이해 또는 설명이죠. 어떤 미래의 결과. 그러니까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런 결과를 뭐예요? 부연 설명하고 하자. 알려져 있지 않은 미래의 결과죠. 누구한테는?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어떤 미래의 결과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뭐 하는 거야? 이해하고 설명해 주는 거야. 미래를 바라보는 거야. 거기에 기초가 된다. 역사의 서술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우리의 바램, 관점이 과거에 대한 역사, 기술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를 지금 다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뒤에 보면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역사가들이라는 게, 역사가들은 이 동시대 사람이 아니죠. 또 지나서인 사람들이죠. 혜택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대요. 바로 여기 지난 일에 대한 통찰력의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과거는 nothing more than은 그냥 그저 정도로 보면 돼요. 오로지 그저 뭐의 축적이다, 미래에 대한 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또 재차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뭐다? 과거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우리의 지금은 우리의 과거인. 당연하죠?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요 미래가 우리의 또 과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 보기보다는, 과거의 손길을 보기보다는, 근데 과거의 손길이 뭐야? 항상 미래를 구성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다시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뒤에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끼친다. 요거 나오면 된다고요. 요거만 잡고 가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마도 자, 그건 보일 수가 있는데 역으로 보일 수가 있죠. 자, 뭐 과거가 빼고 가자. with 목적어, 여기 현재 분사로 쓴 빈칸인, 과거가 빈칸인 채. 뭐 그래서 과거를 이해한다는 그런 점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보기를, 자, 미래에 대한 우리의 방향에 의해서 과거가 형성이 되면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른 보기 한번 보면, 자, 과거 그 자체로서 만져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어떤 자격을 얻으면서, 이거는 이런 얘기 아니고, 일단 과거가 단절되면서 미래의 어떤 예측, 예상과 단절되면 안 돼요. 연결이 되는, 그렇게 하면은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겠죠? 디스를 지우면 얘도 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자, 과거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는 상관없이 뭐예요? 잊혀진 채로. 같은 말이죠, 결국은. 잊혀지면 안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떤 순수히 증거에 기반을 둔 그런 역사적 사실로서 문서화가 된다? 뭐 이건 아니죠.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또 본 수업 때 또 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보도록 할게요. 사전 얘기를 하고 있네. 상대적으로 좋은 자원이다, 원천이다.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는 뭐에 알아내는 것을. 한 단어가 무슨 의미를 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에 관심 있는. 하나의 세트, 한 모음이죠. 단어들의 한 모음을 사용하는 거죠. 또 다른 단어를 정의하려고요. 그죠? 이게 불린데요. 바로 어휘적인 그러한 정의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단어 모르면은 찾으면은 다 아나? 이게 무슨 단어인지? 중요하죠. 이해하는 게. 바로 사전 정의의 한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할 건데. 자, 뭘 오픈됐나? 그러면 그냥 대부분, 자주, 요 정도 해주면 되죠. 사전 안에 있는 정의라는 게 있잖아. 요구하죠. 독자한테, 사전 찾은 사람한테 갖도록, 꽤 탄탄한 이해를, 바로 언어에, 이미 그들의 어떤 디스포절이란 단어는 처리 또는 처분, 폐기 이런 단어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야? 마음대로 버리고 막 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에서 여기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이렇게 챙겨 놓으시고. 자, 이미 마음대로 그 언어에 대한 탄탄한 이해, 꽤 탄탄한 이해를 뭐 한다? 가지기를 요구한다는 거죠. 결국은 뭐야? 기본 실력 없으면 사전도 못 본다, 뭐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보면, 사전은 기능한다. 많은 경우에서 뭐로서 기능하냐면, 크로스는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상호 간의 참조로서 또는 번역기로서 뭐 사이에 우리가 아는 단어, 그리고 또 우리가 아직은 알지 못하는 단어, 요 사이에 간에. 여기까지 왔죠? 하지만, 단어들이 있대요. 어떤 단어냐면은 정의가 될지도 모르는 단어래요. 다른 그런 어휘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아니라 오로지 지적해서요. 우리 경험에 있는 무언가를 지적해서요. 약간 이상한데? 자, 다음 4번 보자. 심지어 가장 모호한 단어들 있죠. 사전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단어들. 이게 뭐 어떻게 읽어, 이거? pulchritudinous, 뭐 이거는 칼로카가티아, 뭐 이런 단어인데, 자, 한번 심심해서 찾아봤는데, 여기 몸매가 아름다운이고, 얘는 어떤 체육의 용어라고 나오더라고. 어쨌든, 겁나 어려운, 태어난 선생님도 생전 처음 보는 이런 단어들 있죠. 그래서 가장 난해한 이런 단어들도 정의가 되어야 하는데, 단어를 사용해서, 그 단어는 뭐야? 독자가 이미 알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단어. 4번이 2번과 연결이 되죠. 3번에서 갑자기 경험에서의 뭔가를 지적해서 이 단어가 정의가 된다는 거니까 빼야죠, 얘는. 그렇지 않으면 사전은 매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6번 순서 보도록 할게요. 정부들인데 사실상 모든 국가의 정부들이 지구상에 어때치는 뭔가를 부착하다죠. 큰 중요성을 부착한다는 거는 to 뒤에다가 부여한다 정도로 하면 되겠죠. 자, 큰 중요성을 어디에 부여한다니까 어디에니까 전치사죠. 식량의 그런 안정성이죠. 식량 안보를 달성하는 것에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상당히 다양한 그런 메커니즘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A는 배제하고 B나 C부터 가는데 B부터 보면 첫 번째 문제, 정부들이 직면하는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식량 안보를 그거는 어떤 문제이다. 지금 식량 안보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국가의 식량 안보를 달성하는 것에 있어서 정부가 직면하는 첫 번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혹시 모르는 시를 한번 보면 심지어는 매우 생산적인 농업 영역을 가진 나라들이 완전히 자급자족하지 않는다. 모든 식량에 있어서 좀 그렇죠? B로 가는 게 낫겠다. 자, B를 1번으로 해서 계속 이어서 해석을 해보면 자,
문제는 뭐다? 보장하는 것의 문제이다. 대리아 사실을 보면 적절한 양의 식량이 이용 가능하다는 거죠. 그 자국민이죠. 거주민들에게. 그래서 몇몇 정부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식량의 자급자족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대부분 모든 이용 가능한 식량은 아니더라도 그 나라에서 대부분은 그 국내 농업 시스템으로부터 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까지 왔죠? 자, 그 다음에 A냐 C냐를 잘 봐야 되는데 A로 가보면 그러나 식량의 안보는 요구하지 않는데요. 식량의 자급자족을 요구하지 않는데 왜 그러지? 나라들이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식량을 쉽게 생산되지 않는 거죠. 그 나라 내에서 쉽게 생산되지 않는 식량은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식량의 안보가 꼭 자급자족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는 내용, 여기 자급자족 언급됐었고, 괜찮죠? 그래서 그냥 계속 가보면, 농업의 생산물들은 결국에는 매우 민감하다는 겁니다. 기후, 토양, 그리고 다른 조건들에, 전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한 경향이 꾸며주고, 자, 그래서 심지어 어떤 나라들이냐면 매우 생산적인 농업 영역을 가진 그런 나라들조차도 완전히 모든 식량에 있어서 자급자족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뒤에 사례로 미국이 뭐에 의존하냐면 수입에 의존을 한대. 그것의 공급에 있어서 커피, 차, 바나나와 같은 그런 공급이죠. 그리고 다른 열대 생산물들에 대한 그런 공급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적절한 식량 공급을 보장하는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의존함으로써 뭐와 뭐 둘 다의 국내 생산과 수입에 이렇게 해서 1, 2, 3번 깔끔하게 연결이 되겠죠? 자, 37번 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스는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질병에 또한 바로 그 구조, 우리 뇌의 그 구조에도 영향을 끼친답니다. 그리고 만든대요. 우리를 훨씬 더 경험할 가능성이 있도록 피로한 뇌를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보통은 A는 배제하고 B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것은 모든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죠. 그것의 임무의 부분으로 모든 이러한 것들을 박스에서 받기가 어렵죠? C로 갈게요. 자, 많은 연구가 되어져 왔다. 드러내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건강한 사람의 뇌에서 그 건강한 사람들이 겪을 때 스트레스가 있는 무언가를 C번 가능하죠? 얘를 1번으로 보고 한 연구는 입증했다. 관계를 더 작은 해마죠? 많이 나오는 단어. 더 작은 해마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거 이전에 오래 지속되는 스트레스를 경험했었던 그 사람 간의 관계를 입증을 보여줬다. 자, 그리고 나서 A와 B가 있는데 왜 이것이 중요할까? 이럴 때 이것은 여기서 C에서 받으려면은 요 둘의 관계죠. 이 둘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 가능하죠. 괜찮죠? 그리고 다시 B에서 그건 모든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러한 것들을 또 잡을 게 없으니 A로 한번 가보자고요. 가능할 것 같죠? 자, 뇌의 그 이러한 부분이 도와준다. 네가 회복력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대요. 뭐의 측면에서? 스트레스의 측면에서. 자, 뇌의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히포포캠퍼스라는 해마의 부분이니까
CA 확실하게 연결이 되죠? 네. 그리고 관여가 되는데, 뭐에 관여가 되냐면, 기분을 조절하는 것에 그런 관여가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마저 또한 도움이 되는데 네가 관찰하도록 너의 환경의 안전을, 그리고 위험한 이미지는 또 저장을 하도록 너의 장기 기억에다가, 그래서 너가 그것들을, 그 위험한 이미지들을, 위험한 일들이죠. 그것들을 앞으로 피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그것은 해마는 모든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앞에 여러 가지 하는 역할들이 나왔죠? 그 해마의 어떤 임무의 부분으로서 뭐하는 조절하는 임무죠. 요거는 교감하는 정도로 하고, 그리고 얘는 부교감하는 정도로 그러한 신경계, 그것을 조절하는 그런 의무의 부분으로서.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혼동을 줄 수가 있죠. 해마에게. 그리고 이끌 수가 있습니다. 신호들을 뒤에 보면은 여기까지 연결이 돼 있다. 턴온하고 연결해야겠네. 자, 코티솔이라고 하는 어떤 호르몬의 일종인데, 이 코티솔에 대한 어떤 신호를 켜는 거를 이끌 수가 있대요. 끄는 것 대신에요. 그러면 그게 뭐래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너를 가둘 수가 있답니다. 지속적인 상태 안에 싸우고 피하고 또는 꼼짝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모의고사 문장삽입 38번, 특히나 또 39번은 좀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박스문장 보면 어떤 지칭해줄 만한 단서가 전혀 안 보이죠. 지식은 정보이다. 입증하는, 그 지식의 유용함을 입증하는 정보이다. 지식은, 이런 얘기만 딸랑 나와 있는데 읽어봅시다. 자, 중요하다. 인지하는 게 데띠에를 보면 비록 과학이라는 게 규칙을 기반으로 한 절차이더라도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어쨌든 과학은 규칙 기반의 절차인데, 자, 뭐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자, 그것은 과학이겠죠? 상당히 창의적인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과학은 상당히 창의적인 과정인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추론이라는 게 나오죠. 추론은 철학적인 어떤 발명이다. 그쵸? 만들어진다, 그리고 만들어진다 정도로, 그리고 조리된다니까. 자, 오히려 신비롭게, 그쵸? 뭐에 의해서? 어떤 생각에 의해서. 뭐를 통한 거죠? 정신적인 어떤 컴퓨테이션은 계산이죠. 정신의, 마음의 계산을 통해서 어떤 생각, 사고에 의해서 다소 신비스럽게 만들어진다. 그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신중한 숙고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주석 줬죠? 여기다. 이렇게. 신중한 숙고라고 부르는 그러한 계산이죠. 자, 어쨌든 추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일단은. 자, 그 다음. 하지만 그 가설이 추론하고 비슷한 거죠. 이러한게 하는 게 그 가설이죠. 이어지죠. 자, 뭐 할 때까지? 검증이 될 때까지. 자, 뭐의 상대로? 현실을 상대로. 이쁘게 현실에 비추어 검증이 될 때까지는 그것은 아직은 진정으로 지식이 아니다. 지식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네. 자, 그것은 그저 정보다. 뭐를 나타내는 정보다? 추측을 나타내는 정보이다. 됐죠? 여기까지. 자, 아직은 진정으로 지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검증이 될 때까지는, 검증이 돼야 이제 지식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런 다음, 그것이 뭘까요? 앞에서 받으려면, 보통 주어 자리니까, 요거 가설인가요?
네, 뒤에 보자. 남겨진 것이다 라고 했죠. 자, 남겨진 것이다인데 뒤에 뭐 후에. 자, 실험적인 어떤 검증의 그런 사이클들이죠. 그런 여러 회를 거친 그런 실험적인 검증. 이게 제거를 한 후에, 뭐를 제거한 후냐면 잘못된 이론들을 수차례 실험적인 어떤 검증을 통해서 검증이 제거를 한 후에 남겨진 것이다.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자, 내용 잘 보세요. 가설이라고 하는 거가 나오죠. 그쵸? 그 가설이 이제 현실에 비추어 검증이 돼야 돼요. 근데 그때까지는 뭐예요? 진정으로 지식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서 이거를 갖다가 이시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얘는 뭐예요? 잘못된 이론들을 제거를 했죠. 그러면 제거를 했는데 얘가 계속 가설이면은 깨우뚱 넣어볼까요? 3번에 지식은 정보이다. 그 지식의 유용함을 입증을 완료한 거죠. 그러한 정보이다. 지식은으로 받아볼게요. 여기네요. 남겨진 것이다. 실험적인 검증의 수차례가 그 사이클들이 잘못된 이론을 제거한 후에야.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뒤로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할 때 그들의 가설을요. 그리고요, 그들의 모형을 수정을 할 때 설명하기 위해서 새롭고 놀라운 그런 데이터들을요. 일종의 학습 루프죠. 루프가 이렇게 고리죠. 등장을 하죠. 그게 뭐냐면 통계학자들이 부르는 그러한 학습 루프죠. 메시안 업데이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어지나 보자. 자, 베이스의 규칙에 따르면 개발이 된 거죠. 18세기 영국의 통계학자 그리고 철학자인 토마스 베이스에 의해서 그 베시안의 업데이팅은요, 나타낸다는 거죠. 이어지죠, 이렇게. 그죠? 뭘 나타내냐면 수학적인 과정을, 그리고 그로 인해 수용된 이론 또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이 뭐 하죠? 점차 정확하게 되는 거죠. 뭘 통해요? 사이클스, 여기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서요. 자, 여기가 또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데 별건 아니지만 그 이론, 그 어떤 추론이겠죠? 그런 가설이겠죠? 그것에 경쟁적인 어떤 변이. 그래서 경쟁적인을 다양한이라고 또 평가원 해석집에는 해놨더라고요. 괜찮죠? 그래서 경쟁하는 변이들, 다양한 변이들의 그럼 반복적인 검증,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자, 39번은 38번보다도 좀 더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번 모의고사에 34번이 역대급이었고, 그 다음 39번, 그 다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38번이 까다로웠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대요. 일반적인 언어에서는요. 그 언어가 뭐냐면, 용어가 뭐냐면, 설명하는, 묘사하는 기억을. 그 기억은 뭐냐면, 꼭 기억이 아닌 기억이죠. 뭔가의 기억이 아닌 기억이에요. 그 뭔가는 뭐예요? 그 사람이 뭐하고 있는 그것을, 이건 기억이겠죠.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을 한 무언가. 자, 그래서 그 경험을 한 무언가의 기억이 꼭 아닌 기억을 묘사하는 그러한 용어는 우리 일반 언어에서는 이런 용어는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참 어렵죠? 그쵸? 자, 다시 생각해 볼까요? 경험을 했죠. 기억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근데 그 경험을 한 뭔가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그게요. 꼭 뭐가 아니래요. 그 기억을 묘사하는 게 아니래요. 그 기억을 묘사하는 그런 용어는 없대요. 오케이?
자, 보자. as a general rule 그러면 일반적 규칙으로서, 일반적으로죠, 그냥. 더 낫대요. 자, 만일 너의 어떤 정의, 이때 이 정의가 뒤에 보면은 뭐의 정의냐면 뒤에 용어가 나오거든. 그 용어의 정의야. 어떤 용어의 정의가 이렇게 일치한다면 가깝게 가능한 한 어떤 방식과 이니치 꾸며보면 그 용어가 원래 사용이 되는, 근데 어떤 종류의 일종의 어떤 논의라고 할까? 토론이라고 하자, 그냥. 어떤 종류의 토론에서. 근데 그 토론은 뭐냐면, 너의 주장이잖아. 너의 주장이 관련이 있어. 네가 뭔가를 주장을 해. 그런데 그런 주장이 관련이 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토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 용어가 그러한 방식과 가능한 아주 가깝게 비슷하게 일치하는 너의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그러면 더 좋죠. 일반적으로. 말 어렵게 했죠, 일단. 자, 그 다음. 그러나 뭐가 있을 거래? 어떤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야. 자, 그 경우를 설명해 보면 적절한, 심지어는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래. 뭐 하는 게? 만드는 게. 코인이 만들다야. 어떤 특별한 사용을 만드는 게. 뭘 통해서? 철학자들이 부르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stimulative는 자극하는 이란 뜻이고 definition은 정의, 자극하는 정의라고 부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용도를 만드는 것. 요게 필요하대요, 심지어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어떤 정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자, 그 다음 가보면 이것은 사실일 거래요. 어떤 경우에서, 곳에서, where이 그런 뜻이 있죠? 현재의 어떤 어휘예요. 렉시컨은. 현재 어휘가요. 할 수가 없어요. 구별을 만들 수가 없는 경우에서는요. 구별을 만들지 못하는데 어떤 구별이냐면 네가 생각하기에 뭐 그냥 철학적으로 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뭐한 중요한 네 생각에는 중요한 어떤 구별이 있어. 구분이 있어. 그거를 그런데 할 수가 있어 없어? 할 수 없는 그런 현재 언어가 있는 경우, 그런 현재 언어가 어휘가 구별을 할 수 없는 경우에서는 이러한 일이 사실일 거다 그럴 때 이러한 일은 앞에 어떤 특별한 용도를 만드는 게 필요한 경우로 보는 게 맞고 됐죠? 그리고 지금 읽다 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은 요 내용에 약간 겹치는 부분이 느껴져야 돼. 여기서도 뭐라고 했지? 경험은 그 기억을 가지는 사람이 경험한 뭔가의 기억이 꼭 그 기억이 아닌 거죠. 그러한 기억을 묘사하는 그런 용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2번의 내용하고 요 for example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 2번의 내용을 3번에서 얘기를 해준 거로 보여요, 사실은. 이게 근데 시험 보다가 생각하기가 어렵죠. 자, 뒤에 한번 볼까요, 또? 그러한 것은 발생할 거래요. 예를 들면 그러한 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러한 게 발생할 거다. 예를 들면 뒤에 만일 내가 어떻게든 공유할 수 있다면 너의 기억을 나눌 수 있다면 즉 나는 가질 건데 기억 유형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야. 하지만 이게 뭐는 아닐 거야? 무언가는 아닐 거야. 어떤 무언가냐면 내가 실제로 과거 이전에 경험했던 무언가는 아닐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하고 3번에 넣어볼게요. 3번에 넣으면 자 3번 앞에부터 다시 보자. 이거는 이렇게 좀 길더라도 자 이것은 사실일 건데 현재 어떤 어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구분을 만들 수가 없는 곳에서 사실이래요. 자, 그 구분은 뭐냐면 네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구분이야. 근데 그 구분을 할 수가 없어. 그 사례를 보면 우리가 용어가 없어. 일반 언어에서는. 자,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을 한 무언가가 있어. 그 무언가에 대한 또 기억인데 꼭 그 기억이 아닌 거야. 아닌 기억. 복잡하죠? 그거를 묘사하는 용어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거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요 얘기나 요 얘기가 똑같아지는 거 봐봐. 내가 어떻게든 너의 기억을 나눌 수가 있거든. 내가 가질 건데 어떤 기억과 같은 그런 경험을 내가 가질 거야. 하지만 이러한 일이 뭐일 순 없냐면 뭔가일 순 없어. 내가 실제로 경험한 그런 건 아니야. 그런 뭔가는 아닐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4번 D를 보면, 자, 이러한 것을 부르는 거. 이러한 것을 기억이라고 부르는 거. 이건 기억이 아니죠. 그거는 앞에 있는 요 내용이죠. 이것은 뭐야? 오해를 불러일으킬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유 때문에 철학가들은 만들었어. 특별한 용어인데 바로 이게 유사기억이란 단어거든. 이게 철학가가 만든 용어야. 왜냐면 일반 언어에서는 그러한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가상의 기억 같은 경험을 정말 어렵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해석은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내용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보이는데 정말 어려웠던 지문. 자, 고생 많으셨고요. 40번으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40번 요약문 보도록 할게요. 쌤은 보통 요약문 먼저 보거든요. 자, 언어 차용에 대한 얘기고요. 지배적인 집단에서 종속적인 집단으로의 그런 언어 차용이죠. 보여준다. 사회적인 빈칸을 보여준대요. 불평등, 불균형, 통합, 다양성, 어떤 조정. 자, 뒤에 또 보면 그리고 거기에서 언어의 시스템이 후자, 종속 집단이겠죠? 그 시스템이 자주 빈칸한다. 비록 뭐라도 그들 그 종속 집단의 그 언어 시스템들이겠죠? 제공을 했을지라도 몇몇 용어를 이 말인즉슨 몇몇 용어는 제공을 했는데 결국은 힘 있는 자들이 이 언어가 어때요? 더 우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속 집단의 언어가 사라지는 이런 얘기들이 보통 나오는 글이죠. 여기 호주에 일어나는 언어겠죠. 이게 호주 원주민들의 언어겠죠. 이거에서 예시로 보여지듯이 그러면 어떤 불평등 정도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후자는 자주 없어진다는 개념에서 베니시나 여기 없어진다, 만연하다, 번창한다, 감소한다, 사라진다. 그래서 1번으로 보이고 위를 보면 신기하게도 맞으면 좋고 아니면 뭐 수정하면 되고. 자, 보자. 꽤 자주 그룹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하다. 딱 바로 나오네요. 땡큐. 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실에서 보여진다. 뒤에 꾸며보면 많은 경우에서 단어 또는 어떤 구조의 차용이 대개는 어디로 간다. 또는 완전히 어디로 간다. 한 방향으로 가더라. 그게 어디야? 더 강력한 또는 더 권력을 가진 집단에서 덜 선호되는 집단으로. 그래서 여기를 예쁘게 그냥 혜택을 덜 받는 집단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덜 선호되는, 즉 힘이 약한 그러한 집단으로 간다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권력에 있는 집단에 있는 그런 단어가 구조가 뒤로 이제 약한 집단으로 간다는 거죠.
자, 언어는 사회적으로 종속된 집단의 언어죠. 네. 자,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may 다음에 from부터 동사까지 한번 찾아봐. 여기 provide, 여기까지 묶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꽤 초창기, 접촉의 초창기 기간부터 뭐 할지도 모른다? 제공할지도 모른대요. 용어를요. 네. 뭐에 대한 용어냐면 어떤 사물 또는 어떤 관행에 대한 용어죠. 자, 전 플러스 관대에 완전하게 꾸미는 건데 해석을 살리려면은 앞에 선행사를 가지고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용어를 가지고 더 강력한 집단의 화자들이 이전에는 친숙하지 않았죠. 하지만요. 하지만 그 접촉의 영향력들, 그 방향에서 접촉의 영향력들은 뭐예요? 진행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더 추가로, 더 나아가서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뭐 접촉 정도나 그냥 하는 거죠. 자, 몇몇 경우에서 이 언어와 마찬가지로 호주 시드니의 원주민 언어겠죠? 호주 대륙의 자, 원천 몇몇 가장 초창기의 어떤 론스는 빌리는 거니까 차용 정도로 이게 토착 호주인들의 그런 언어로부터의 가장 몇몇 초창기의 차용의 그런 원천 어디로? 영어로의 그 차용 요거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언어 시스템의 운명은 멸종이더래요. 뭐 후에 주석준 단어인데 많은 그 언어의 화자들의 소멸 후에는 멸종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이죠. 살아남은 그 후손들 그 자들은 영어의 그 다양한 어떤 변종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언어는 뭐예요? 사람들의 언어인데 그 남아있는 자들을 억눌렀던 그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자, 41, 2번 이문항 작문까지 보도록 할게요. 1900년에 자, 첫 번째 10년이죠. 10년에 인접하여 가까워져서 그리고 완전하게 꾸며보면 전력 시스템이 되었죠. 실용적인 어떤 대안이 되었죠. 제조업자들을 위해서. 뭐보다는 덜이에요. 5%보다는 덜이지만 전력에 그 사용된 공장에서 자, 그래서 공장에서 사용된 전력의 그 5% 남짓이 뭐에서 왔다는 거죠? 바로 전기에서 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전기를 좀 쓰기 시작했네요. 이 공장에서. 자, 하지만 기술적인 어떤 진보, 발전, 전기 공급업자겠죠? 자, 전기 시스템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전기 모터를 훨씬 더 저렴하니에요, 얘는. 그리고 믿을만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요, 전기 공급업자들의 아주 집중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이 또한 스피드의 과거죠. 속도를 높였다. 즉, 촉진시켰다는 거죠. 뭐의 채택이냐면 새로운 그 기술의 채택을. 자, 추가의 어떤 가속화죠. 뭐를 가속화하는 거죠? 그 변화를 추가적으로 가속화하는 거는 빠른 확장이었대요. 뭐의 수에 있어서. 숙련된 전기 기술자들의 그리고 그들은 제공했대요. 전문 지식을 요구되는 설치하려고 그리고 운영하려고 새로운 그 전기 시스템을 자, 그래서 짧은 어떤 질서, 순서 등의 단어죠. 순식간에 정도로 하면 되겠죠. 전력이 뭐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좀 생소한, 이질적인, 외래적인, 생소한 것에서 흔한 것으로, 일상적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됐죠? 자, 첫 단락이 이렇게 끝났고, 하지만
한 가지는 바뀌지가 않았대요. 공장들이 계속해서 지었대요. 그들의 자신의 전력 공급 시스템을요. 그들 자신의 요 단어 주석 줘야 돼요. 이게 원래 s가 없으면 전제라고 쓰는 단어죠. 프리미스. 어떤 전제를 깔고 놓고 보면 뭐 이렇게. 근데 얘가 s를 붙이면 공장 부지라는 뜻이 있다고 알려줬네요. 자, 그들의 공장 부지. 부정어죠. 거의 제조업자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기를 구매하는 것을요. 작은 중앙, 요건 발전소라고 얘기했죠? 전기 얘기 나오는 스테이션이니까. 작은 중앙 발전소에서, 디자인된 공급하려고 빛을 지역의 가정과 가게에다가 그렇게 디자인된 중앙 발전소는 크기도 또는 기술도 없었대요. 제공할 그 요구를 이렇게 요구에 도움이 될 썰부는 그렇게도 해석이 이쁘죠? 그 큰 공장들의 요구를 이렇게 충족시킬 해도 되죠. 그리고 공장 소유주들은 부연 설명 항상 공급해왔어요. 그들 자신의 전력을 그런 공장주들이 기꺼이 뭐 했어요? assign, 할당하다라는 단어죠. 자, 그러한 중요한 기능을 외부인들한테 기꺼이 할당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한 중요한 기능을 외부인들에게 할당하는 것을 꺼려했다라고 해줘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고, 간단하게 앞에다 on 붙이면 되겠죠. unwilling to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어휘는 찾았고, 그리고 나머지 보면 그들은 알았죠. 자, 작은 결함. 전력 공급의 작은 결함은 가져올 거라는 거. 그들의 작동을 멈춤으로, 중지로, 중단되도록 할 거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또 대디아인데, 많은 결함은, 자, might well mean 이렇게 나오는데, 잘 의미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초래한다 정도로 해주면 돼요. 반드시 뭘 초래하냐면, 바로 파산을 초래할 거다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면서 설문조사가 발견했는데 데디아를 보면 이미 5만 개의 사적 개인 전기 공장이 있었답니다. 작동 중인. 그리고 그건 훨씬 더 초과한 거죠. 3,600개의 그 중앙 발전소를요. 자, 그래서 제목을 보면 어떻게 피하냐, 작은 실수를 공장 운영에서 아니죠. 자, 전력 사용인데, 공장에서의 전력 사용인데, 자, 무엇을 바꿨고 무엇은 바꾸지 못했느냐. 정답은 2번이 제목으로 올바르겠죠? 나머지 공부 차원에서 보면 기술적인 발전, 전력 공급에 있어서 중앙 발전소에 의한, 아니죠. 자, 위협, 증가된 사용으로부터의 전기의 공장에서 아니고, 사적인 거에서 중앙 발전 그런 공급으로의 이동이죠. 혁명적인 변화. 이거 절대 아니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